네, 뭐 일단 라이브를 켠 이유는 스벨트 5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스벨트 5 나오기 전에 간단하게 튜토리얼 한번 해보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고 스벨트 튜토리얼 해보면서 리액트랑 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도 비교하는 설명 그런 거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스벨트 튜토리얼 바로 시작하면은 보시면 이제 웰컴 투 스벨트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여기에서 파트 1인데 이게 스벨트가 진짜 똑똑한 거는 뭐냐면 튜토리얼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진짜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쭉 보시면 어, 베이직 스벨트 해가지고 인트로덕션 해서 웰컴 투 스벨트부터 해서 Your first component, dynamic attributes, styling, nested components, HTML 태그 해서 쭉 reactivity, props, logic, events, bindings, lifecycle, stores 이렇게 해서 쭉 있어요. 이런 게 쭉 있다 보니까 파트 2는 이제 어드밴스드 스펠트라고 해서 스펠트에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인 것 같고 이 단순히 스펠트만 가지고는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보통 요즘에 그 웹 개발할 때 보면은 대부분 프레임워크를 쓸 때, 메타 프레임워크라는 게 등장했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리액트라는 사실 그게 라이브러리라고 주장하는데 워낙 뭐 여러 가지 많이 갖춰 놨으니까 프레임워크라고 본다고 하면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감싸고 있는 메타 프레임워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액트에게는 Next.js가 있듯이 스벨트에게는 스벨트 키트라는 게 있어요. 스벨트 키트. 그게 이제 뭐 해주는 거냐면 기본적인 우리가 웹 개발 딱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갖춰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우팅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딩 데이터도 있네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스벨트 키트인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갖춰 놓은 게 스벨트 키트다. 스벨트로 메타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죠. 스벨트를 감싸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뭐 라우팅도 있고요. 로딩 데이터도 있고 헤더스 앤 쿠키스 뭐 이런 거 다루는 거. 아무래도 이제 보면 서버 사이드 쪽도 다루는 것 같아요. 뭐 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직 저도 잘 몰라요. 근데 API 라우트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린 거고 에러스랑 리다이렉트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서버 사이드 쪽도 다루는 것 같아요. 스벨트 키트가. 그렇게 다루고, 어드밴스드 스벨트 키트라고 해서 이제 쭉 더 발전된 스벨트 키트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베이직 스벨트는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스벨트가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아마 뭐 이 안에 있는 이 스벨트 파일을 파싱해서 돌리는 엔진을 코드를 넣어 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수정하면은 리얼타임으로 바로 이렇게 아래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수정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 리얼타임으로 수정할 수 있는 마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서 놀면서 스벨트를 배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쭉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제 What is Svelte?라고 해서 스벨트 튜토리얼에 와서 뭐 블라블라 있고 API 닥스를 볼 수도 있고 examples 볼 수도 있는데 튜토리얼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냐 그 학습 성향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나뉘어지는데요. 학습 성향 중에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내가 직접 부딪혀서 수정하면서 몸으로 배우는 사람들 이제 또 다른 반대편에는 이론을 먼저 이제 차분하게 다 학습하는 스타일.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API 닥스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조금 기본 알고 이제 추가적으로 인덱싱해서 찾아보고 싶은 지식을 그런 사람들은 API 닥스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런 거 막 바꾸고 개발해보면서 배우고 싶다 하면 튜토리얼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What is Svelte 들어가면요. 스벨트는 툴인 거죠. 웹 애플리케이션을 빌딩하기 위한 툴이다.
깔끔하죠, 설명이. 그래서 아마 보시는 것처럼 다른 UI 프레임워크들처럼 여기서 말하는 UI 프레임워크이 아마 리액트 같은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당신의 앱을 declaratively 하게, 그러니까 즉 선언적으로 out of components를 빌드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네, 마크업이랑 스타일이랑 behaviors, 이건 뭐죠? 행동인가? 학습된 행동을 연구하다. behavior가 행동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컴바인하는 컴포넌트를 선언적으로 만드는 그런 앱을 빌드할 수 있게 해준다. 네.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스벨트가. 뭐, 블라블라 써 있는데, 일단 넘어가 보죠. 요거는 다 저희가 아는 거니까. 그래서 넘어가면, 네. 그쵸? 뭐 저희가 지금 베이직 스벨트 있죠. 그래서 next, your first component 가보죠. 보시면 first component라고 해서 제일 쉬운 거죠. 스벨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컴포스트 되는 거죠. one or more components. 이거는 굉장히 리액트랑 비슷한 점이에요. 뭐냐면 리액트도 동일하게 컴포넌트들을 컴포지션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말 그대로 컴포즈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랑 스벨트도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컴포넌트 하나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제 이 안에 코드 블락을 포함한 거죠. HTML로 캡슐화한 코드 블락을 포함한 거예요. CSS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차이점 뭐냐면 JS나 TS잖아요. 아니면 JSX 문법이 있잖아요. 그 JSX라는 문법이 리액트에서 만들어낸 그 문법이잖아요. HTML이랑 같이 쓰는. 근데 스벨트도 비슷한 게 있어요. 스벨트는 JSX 문법이 아니에요. TSX도 아니에요. 그런 JSX나 TSX 문법이 아니라 파일 자체가, 이 파일명 확장자 자체가 스벨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차이점이에요, 리액트랑.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앱 스벨트라고 해서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스벨트예요. 말 그대로 스벨트고 여기에서 스벨트 파일을 파싱해서 엔진이 이제 해석해서 이걸 그리면 아래처럼 HTML 태그를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는 말 그대로 adding data를 배워볼 거죠. 되게 쉬워요. 이게 스크립트, 태그를, HTML 태그 중에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이 스크립트 태그가 원래 하는 일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죠. 예를 들면 let, hi, 이런 스트링을 선언하는 거죠. 똑같이. 아이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let is reserved가 되겠죠. 여기서는 name이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name을 hello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보아스라고 하죠. name이라고 변수를 가져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다 이렇게 되죠. 이게 또 그냥 되게 쉬운 거예요. adding data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더하는 건데 어떻게 더하냐면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우리가 let이라는 키워드를 선언해서 꼭 let 아니어도 돼요. const여도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bar도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선언한 다음에 선언한 변수를 이제 아래쪽에 있는 실제 우리가 렌더링하는 HTML 태그에서 가지고 오려면 원래는 그 리액트에서 보시면 스트링 안에서 이제 변수를 가져오려면 이런 식으로 달러 표시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붙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스벨트에서는요. 달러 표시 없이 그냥 컬리 브라켓을 쓰면은 컬리 브라켓 안에 변수 이름을 쓰면은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에딩 데이터 끝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 네임은 변수니까 자바스크립트 함수인 예를 들어서 스트링에 적용할 수 있는 어퍼케이스 같은 함수를 호출하면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게 hello name to uppercase 이거는 변수 그냥 한 거고 여기서 이 adding 데이터는 저희가 다 알아봤죠. 그런데 이걸 설명한 내용 있잖아요. 왼쪽에서 쭉 설명한 내용을 이 solve 버튼 누르면요. 바로 적용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다가 정답지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셋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솔브하면 정답지를 그대로 코드를 쳐줘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제 튜토리얼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한 거죠. 스멜트가 이런 거 되게 잘 해놨죠.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튜토리얼이 바로바로 배울 수 있게 플레이그라운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웰컴 투 스벨트 그 다음으로 배웠던 건 your first component 해서 그냥 변수 선언해서 adding 데이터 했다. 어떻게 변수 선언하냐면은 스크립트 태그. 이게 HTML 태그랑 진짜 문법 똑같으니까 익히기도 좀 직관적이죠. 쉽죠?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쓸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쓴 거를 HTML 태그에서 가져오려면 컬리 브라켓 안에서 호출하면 된다. 그리고 호출한 이 가져온 변수, 자바스크립트 변수는 자바스크립트랑 똑같기 때문에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 메소드 다 쓸 수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어트리뷰츠. 말 그대로 다이나믹 어트리뷰츠는 뭘까요? 그쵸. 동적인 어트리뷰츠. 즉, 속성이죠. 저희가 HTML 태그에 보면은 HTML 태그에 마치 리액트에서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프랍스처럼 HTML 태그에서 그 프랍스에 상응하는 개념이 있어요. 상응하는 개념. 그 개념이 뭐냐면 그 개념이 바로 어트리뷰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HTML 태그에는 어떤 어트리뷰트들이 있죠? 어떤 어트리뷰트들이 있죠? 그쵸? 소스도 있고, 그리고 alt라는 것도 있죠. alt는 이미지의 소스가 만약에 로딩이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은 alt는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소스 이미지로 원래 우리가 보여주려던 이미지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글자, 즉 문자열 값을 할당하는 어트리뷰트죠. 그래서 여기서 소스를 이게 어트리뷰트 중에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하면 바로 아래 그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미지니까 당연히. 그럼 뭐 위스도 있겠죠? 여기서는 스타일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스타일이 있고 위스에서 40 하면 안 되네요. 이거는 넣는 방법이 또 따로 있나 보네요. 네, 뭐 이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Alt 해보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건 테스트니까 테스트라는 alt 스트링 값을 할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let source에서 저희가 이미지 소스에 할당하고 있는 소스의 패스를 찾을 수 없도록 임의로 바꿔보죠. 뭐 1을 붙여줘. 바로 1 붙이자마자 이미지를 못 찾으니까 소스에서 alt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입력했던 이 alt 테스트를 보여주고 여기에서 느낌표 붙이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스벨트만의 특별한 문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shorthand attributes라고 해서 이 src source랑 이 source가 똑같잖아요. 만약에 똑같으면은 앞에 있는 이 source를 이렇게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지금 패스를 못 찾아서 그런데 패스 찾을 수 있도록 수정하면은 보이시죠? 이게 리액트랑 또 다른 재미난 점이에요. 이 스벨트만의 고유한 문법이에요. 뭐냐면 스벨트는 원래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HTML 쓰게 되면 JSX 안에서 HTML 쓰게 되면은 소스를 넣잖아요. 근데 이 소스를 넣는데 이 소스라는 어트리뷰트 이름이죠. 리액트에서는 프랍스 이름이죠. 프랍스 이름을 쓰고 똑같더라도 무조건 프랍스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거기 할당하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프랍스에 할당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프랍스로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펠트에서는 문법이 간단해요. shorthand attribute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네. 그쵸? shorthand. 쉽죠? 네. 이게 다이나믹 어트리뷰트다. 즉, 동적인 어트리뷰트는 이런 식으로 할당한다. 이고요. 스타일링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네, 인트로덕션 스타일링인데 여기에 보시면 write your CSS here 이라고 해서 스타일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이게 되게 스펠트가 좀 간결해서 저도 좋은 게 뭐냐면
스벨트를 보시면요. 그냥 HTML 태그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거든요. 스벨트 파일 안에서. 그게 되게 재밌는 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타일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여기에다가 쓰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P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 하면은 뭐 골든 로드 썼는데, 저희는 뭐 레드로 해보죠. 기본적인 거. 그러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This is a paragraph라는 P 태그 안에 있는 글자의 컬러 값이 바뀌었죠. 이거 빼면 블랙이죠. 이거 넣으면 레드죠. 뭐 나머진 다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CSS 써보셨죠? 네,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CSS에서 보면은 뭐냐면 이 CSS에서 뭘 보는 거냐면 그냥 이 P 태그에다가 넣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많이 생각할 수 있겠죠. 뭐냐면 클래스에다가 만약에 테스트라는 걸 한번 해보죠. 저도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점 테스트 해서 해도 똑같다는 거죠. 네, 만약에 여기서 블루 해도 똑같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여기는 CSS 문법인 거예요. 스타일 안에서는. 왜냐면 원래 스타일 태그 용도가 그거기 때문에 HTML 스타일 태그 안에서는 우리가 CSS 문법을 그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 원초적인 거죠. 더 근본. 그래서 이거에서 발전된 게 CSS 파일을 우리가 따로 이제 생성해서 그 파일에 CSS 문법을 쓰고 임포트 해오는 형태로 리액트는 스타일링을 매기죠. 혹은 이제 CSS 모듈도 쓰기도 하고요. 혹은 뭐 CSS in JS가 있죠.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든지 이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완전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벨트는 스타일링을 한 방법이죠. 정리하면 스벨트에서 스타일링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스타일 태그, HTML 태그를 쓰고 그 안에 CSS 문법을 쓴다. 그리고 그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태그, 컴포넌트 가지고 있는 HTML 태그를 불러와서 직접 스타일링한다. 이게 끝인 거죠. 솔브 눌러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답을 바로 작성해줘요. 얘는 플레이그라운드 잘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거 개념 보면 아까 저희가 처음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your first component가 있었죠. 그 다음 nested component가 나온 거예요. nested component 한번 보면요. 되게 쉬워요. 뭐냐면 nested, 즉 여기에 다른 애를 스벨트라는 확장자 이름으로 컴포넌트 만든 거죠. 이 컴포넌트를 nested 할 수 있어요. 즉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당연히 가져오려면 스크립트가 필요하겠죠. 네, 스크립트 태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mport 가져온다. 뭐를? nested를 어디에서? from nested 스벨트에서 가져왔다. 네, 이거는 스트링이 돼야겠죠. 이 구문이요. 리액트에서 보시면 컴포넌트 맨 위에서 임포트 해오는 구문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리액트 보시면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그 컴포넌트가 가장 위에서 임포트들을 해오잖아요. 컴포넌트가 임포트 해온다는 말이죠. 그게 임포트 해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리액트 컴포넌트는요. 자바스크립트로 번들링이 되잖아요. 그게 HTML 파일로 전달이 되는데 언제 전달이 되냐면 HTML 파일 안에서 스크립트 태그가 있을 거예요. 그 스크립트 태그가 이제 번들링된 그 리액트가 번들링된 그 자바스크립트 그 파일을 스크립트 태그에서 불러와요. 그래서 다 그거를 파싱하는 거예요. V8 엔진이. 그렇게 해야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리액트에서 스크립트 태그 없이 이런 식으로 임포트 이렇게 쓰는 거나 스벨트에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태그 안에 이렇게 쓰는 게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문법은 다르지만. 네, 제가 중간중간 리액트랑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스벨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더 빨리 잡으실 수 있도록 익숙한 리액트 개념을 가져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계속 설명 가면은 이렇게 했으면 이제 쉽죠? 이거 네스티드로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임포트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P가 없어졌죠. 네,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솔브 누르면은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의 P, 이 스타일링 P는요, 이 P, app.svelte 있는 P 태그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걸 스타일링하는 거예요. 근데 네스티드는 까보면 똑같은 P거든요. 근데 네스티드는 스타일링을 못해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냐면 컴포넌트 이름 있죠. 컴포넌트 이름은 항상 캐피털라이즈드예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HTML 엘리먼트랑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HTML 엘리먼트죠, P는. HTML 엘리먼트랑 이 네스티드라는 우리가 선언한 컴포넌트랑 구분을 해야 하잖아요. 그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이 컴포넌트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는 거예요. 네. 그 규칙이에요. 컨벤션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HTML 태그스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보실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스웨트의 재밌는 점이 또 나와요. 뭐냐면, 아, 스트링이라는 애를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링 값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스트링 값 안에 이런 식으로 HTML 태그인 strong이라는 HTML 태그가 있잖아요. 이 태그를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보여줄 게 아니라 직접 태그가 파싱되도록 strong이라는 태그를 파싱하도록 만들고 싶다 하면은 뭘 붙이면 되냐면 여기에 골뱅이 HTML을 붙이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strong, 즉 이제 굵게 만드는 거죠. 글씨를 굵게 강하게 표현한다 하는 HTML 태그가 그대로 파싱된 거예요. 네, 그대로 파싱된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무슨 차이점이냐면 원래는 이 골뱅이라는 게 리액트에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뭐 이후 버전에 뭐 나올 수도 있겠죠? 18 버전, 17 버전까지는 제 기억이 없는데 스벨트에서는 이 골뱅이라는 애 그리고 달러라는 애 이런 애들이 잘 쓰여요. 나중에도 다 쓰일 텐데 차근차근하게 익숙해지시면 되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 리액트에서 보시면 덴저러스 뭐 HTML인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아마 넥스트에 있었나?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줄 수가 있어요. 넣어주면은 직접적으로 이너 HTML인 거죠. 이너 HTML. 이너 HTML을 이 스트링으로 그대로 주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Dangerous Inner HTML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Dangerous Inner HTML. 아무튼 이런 이름인데 이게 이제 HTML 태그